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봐왔던 그 검은 형체, 발밑에 붙어 따라다니던 그것, 어릴 때 무서워했고 지금도 무의식 중에 인식하는 그것,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에너지도 아닙니다. 심지어 색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은 그것을 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것을 평생 불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림자에 대해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한 물리학이다. 하지만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오픈 LOP 4번 플랜티드 파인만이 그 다음에 한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림자가 검은색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당신은 먼저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무엇인지 알려면 당신은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무엇인지 알려면 당신은 빛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픈 LOP 삽2 플랜티드 빛이 무엇이 아닌가? 지금 당신의 눈 안에서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볼 때마다 당신의 뇌가 수행하는 계산은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완전히 시뮬레이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그림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픈 LOP 삽3 플랜티드 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삽사인 그림자를 처음 보는 것처럼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만들어낸 책상의 그림자, 자신의 손이 만드는 그림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 시절, 처음으로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 그것은 귀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본능적인 반응이 사실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정말로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너무 일찍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빛이 물체에 막히면 그 뒤에 어두운 영역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막힌다는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은 입자입니다. 동시에 파동입니다. 그것은 강자라고 불리는 질량 없는 에너지의 꾸러미입니다. 그런데 이 강자가 당신의 손에 막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총알이 벽에 막히는 것과 같습니까? 물이 댐에 막히는 것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별표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자의 경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위에 깊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선명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경계는 흐릿합니다. 선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흐릿합니다. 그 흐릿한 부분을 물리학자들은 반영력, 피넘브러 또는 반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반음형은 단순한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의 크기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빛의 원천이 완벽한 점이라면 그림자의 경계는 칼로 자른 듯 선명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직선. 그런데 실제 그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지름이 약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정확히 그림자의 흐릿한 경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밟고 다니던 그 흐릿한 경계 안에 태양의 실제 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림자가 검은색인 이유. 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검은색이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 배고프면 밥을 먹느냐는 질문에 배가 고프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빛이 없으면 검은색으로 보이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색깔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장미는 빨갛습니까? 하늘은 파랗습니까? 그림자는 검습니까? 사실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색깔은 당신의 뇌 안에 있습니다. 별표,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색깔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학생들은 망설였습니다. 파장이 약 700나노미터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뇌의 원추세포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빨간색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아니야. 빨간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그 경험 자체는 설명할 수 없어. 파인만 강의 내용 재구성, 파인만의 강의 스타일과 철학에 기반한 파라프레이즈, 그리고 그 말은 그림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검은색은 색깔이 아닙니다. 검은색은 색깔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은 그 부재를 색깔로 인식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봅니다. 빛이 없는 곳을 검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그림자는 왜 검은색인가? 가 아니라 당신의 뇌는 왜 없음을 검음으로 번역하는가? 삽사인 사라지는 것들의 물리학. 이제 우리는 빛의 본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물체에 닿으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투과됩니다. 당신의 손이 빛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의 손은 빛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일부를 반사합니다.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에서는 강자들이 그냥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손에 흡수되어 열로 변했거나 반사되어 다른 방향으로 튀었거나.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다른 곳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삽사인 빛이 선택을 한다는 것의 의미. 오픈LOP 4번 부분 해소 시작. 파인만이 그 다음에 한 말. 파인만이 그림자에 대해 말을 멈춘 후 그가 이어서 한 말을 이제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의 부재가 아니야. 그림자는 빛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야. 파인만 철학에 기반한 파라프레이즈.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림자를 결핍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어두운 것, 빠진 것. 하지만 파인만은 그것을 정반대로 봤습니다. 그림자는 정보입니다. 모든 그림자 안에는 그것을 만든 물체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불투명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원천의 방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까지의 거리와 태양의 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세상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무 한 그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물리학자 야코브 베켄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대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블랙홀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은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홀로그래픽 원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원리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3차원의 정보는 2차원 표면에 완전히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자는 정확히 그것입니다. 3차원 물체가 2차원 평면 위에 자신의 정보를 투사하는 것. 그림자는 가장 원초적인 홀로그램입니다. 당신이 매일 밟고 다니는 그 검은 형체가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삽사인 빛의 본성. 파이만이 가장 사랑한 수수께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빛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격렬하게 싸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이헌스는 빛이 파동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거인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실험 끝에 나온 답은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실험 삽입.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얇은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는 두 개의 좁은 틈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당신은 광자를 하나씩, 총알처럼 하나씩 발사합니다. 광자는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해서 스크린에 점을 찍을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입자라면 스크린에는 두 개의 선이 생겨야 합니다. 두 틈에 해당하는 두 개의 밝은 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밝고 어두운 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치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서 간섭을 일으킨 것처럼, 광자 하나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관측하려고 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관측하는 순간 강자는 다시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바꿉니다. 파이만은 이 실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미스터리는 이 실험 하나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지 모른다. 파이만의 실제 강의에서 나온 발언의 유력. 별표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관측이 현실을 바꾼다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입니다. 광자가 도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배웠습니다. 광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고. 관측이 되는 순간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된다고. 그렇다면 그림자 안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그 공간에서 광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까? 이 질문은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 질문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멈춰 봅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림자를 하나의 단순한 현상으로 봤습니다. 빛이 맺힌 것, 어두운 것, 별것 아닌 것.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그림자 안에서 홀로그래픽 원리와 양자역학과 관측과 현실의 본성이라는 것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만이 말한 그림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충분히 깊이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깊이 보기 시작하면 사과 하나에서 중력이 나오고 나뭇잎 하나에서 강압성이 나오고 그림자 하나에서 우주의 구조가 나옵니다. 삽사인 색깔이란 무엇인가? 진짜 답.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들어갑니다. 색깔의 본성.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파장에 따라 우리가 다른 색으로 인식하는 에너지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38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입니다. 그 범위 밖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라디오파도 있고 X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 특정한 범위만 볼 수 있을까요? 진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남는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파장 범위가 바로 그 범위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도 그 범위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하는 파장도 그 범위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우주 전체를 보는 창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아주 좁은 창입니다. 벌프, 이제 스케일을 바꿔봅시다. 당신의 눈에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빨간 빛에 반응하는 것, 초록 빛에 반응하는 것, 파란 빛에 반응하는 것. 당신이 보는 모든 색깔은 이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문어는 어떻습니까? 문어는 생명입니다. 단 하나의 광수용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주변 환경에 맞는 색깔로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색을 모르면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반면 개까지는 16개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 비해 5배 이상. 개까지가 보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세상의 실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백만 년에 지나가 선택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필터링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은색은 어떻습니까? 검은색은 어떤 빛도 반사하지 않는 표면의 색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검은색, 완벽한 검은색은 자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반타블랙, 펜터블랙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카본 나노칩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은 빛의 99.919%를 흡수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구멍을 보는 것 같다고, 무한히 깊은 공간을 보는 것 같다고. 하지만 반타블랙조차 완벽한 검은색이 아닙니다. 완벽한 검은색이 가능하려면 어떤 빛도 단 하나의 광자도 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물체가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인류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들어 메시의 87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촬영했습니다. 그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운 원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에서는 빛이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블랙홀 주변의 뜨거운 가스가 만들어내는 빛과 그 중심에 있는 어둠의 대비였습니다. 우주 최대의 그림자, 65억 개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중력이 빛조차 탈출시키지 않는 완벽한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블랙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이 없는 곳을 봄으로써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자가 전보라는 것, 파이만이 말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삽사인 의식과 그림자. 두 번째 루프로 돌아가라. 이제 두 번째 열린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빛이 무엇이 아닌가? 우리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모순된 설명을 동시에 받아들이라는 요구입니다. 빛은 우리가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대답합니다. 입자나 고 물으면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파동이나 고 물으면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빛은 우리의 질문에 맞게 자신을 바꿉니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관측 방식이 빛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관측자 없이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잠깐, 이 부분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불편해집니다.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발전시킨 양자역학의 해석 방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관측되기 전까지 입자는 확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관측이 상태를 결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어에게 편지를 보내며 물었습니다.
달이 바라보지 않을 때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불안이었습니다. 보어는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생각해보게.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실제 논쟁을 기반으로 한 재구성. 이 두 천재의 대화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 이야기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림자 안에 있는 공간, 빛이 없는 그 공간. 거기서 현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어두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둡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사고실험 삽입 액트 3. 어떤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방 안의 물체들 위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방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방을 나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방 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검습니까? 즉각적으로 당신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측자 없는 현실의 상태는 적어도 양자 수준에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철학적으로 매우 불편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현실은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가? 별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그림자를 볼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없는 영역에서는 광자가 당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뇌는 어떻게 압니까? 신호가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신호로 받아들입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아무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검은색이라는 이미지로 경험합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변환합니다. 부재를 존재로 번역합니다. 당신의 뇌는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당신의 뇌는 내부에서 오는 정보를 단순히 기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현실을 예측하고 구성합니다. 감각 입력이 오면 뇌는 이미 가지고 있던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당신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구성한 세상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 사실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뇌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삽사인 블랙홀과 그림자, 네 번째 루프의 해소. 이제 네 번째 열린 질문으로 갑니다. 블랙홀과 그림자의 관계. 블랙홀은 완벽한 그림자를 가진 유일한 물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4년 스티븐 호킹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완벽하게 검지 않습니다. 복사를 방출합니다.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들이 생성되고 그중 일부가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매우 천천히 증발합니다. 아주 천천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도 완전히 정보를 삼키지 못합니다. 어떤 그림자도 완전히 빛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주의 가장 어두운 곳, 블랙홀조차도 결국에는 빛을 내보냅니다. 매우 희미하게, 매우 느리게, 하지만 반드시 파이만이 옳았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호킹이 증명했습니다. 그 기록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별표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호킹 복사는 우리에게 정보 역설, 인포메이션 패러닥스 이라는 문제를 안겨줍니다.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안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아니면 호킹 복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나옵니까? 물리학의 근본 법칙 중 하나는 정보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바뀔 수 있지만 총량은 보존됩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증발해서 사라진다면 그 안에 있던 정보는 어디로 갑니까? 파이만은 이 역설이 제기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문제야.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파이만의 성격과 말투에 기반한 파라프레이즈. 그리고 실제로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호킹은 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는 보존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삽사인 당신의 그림자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자에서 시작했습니다. 빛의 본성으로 갔습니다. 앙자역학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식의 본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랙홀로 날아갔습니다. 정보 역설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자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발밑에 있는 그림자로. 그것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당신의 형태가 있습니다. 빛의 방향이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존재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증거. 빛이 당신에게 막혀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증거. 당신이라는 물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그림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물리적 존재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없다고. 물리학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동안 그림자는 있고 그림자가 없을 때 당신은 없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을 막고 있다는 것,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무언가를 있게 하고 무언가를 없게 한다는 것. 당신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은 존재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더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림자가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삽사인 컬랩스 마지막 3분. 삽사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세 개의 열린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파이만이 한 말, 빛이 무엇이 아닌가? 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답했습니다. 파이만은 그림자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랙홀에서 정보가 보존된다는 원리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빛이 무엇이 아닌가? 빛은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빛은 우리가 보려는 방식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이것이 마지막 답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볼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빛이 없는 영역에서 광자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망막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신호 없음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 신호 없음을 해석합니다. 검은색이라고, 그림자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재를 존재로, 공백을 형태로. 당신의 뇌는 세상의 공백을 의미로 채웁니다. 그것이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세상의 빈 공간을 의미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림자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뇌가 없음에 불허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수백만 년에 지나가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받아서 구성한 모델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수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사실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리처드 파이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시를 덜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반대야. 과학은 더 많은 경이로움을 더한다고 생각해. 별이 무엇인지 알면 별이 덜 신비로워지냐고. 내가 보기엔 반대야. 아는 것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파이만의 실제 발언 나는 과학이 시를 모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등에 기반한 유력.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하려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알게 됐다고 해서 그림자가 덜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당신은 그림자를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홀로그램을 볼 것입니다. 정보를 볼 것입니다. 빛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기록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내가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순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를 더 검게 만듭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우주적으로. 오늘 밖을 걸을 때 당신의 그림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림자처럼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림자는 단순합니다.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가장 복잡한 질문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것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